자, 페이지요. 강의 노트요. 159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노트 159쪽의 제목이 뭐냐면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담보물권의 통유성은 우리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죠. 그것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요. 여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주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피담보 채권이요. 이 피담보 채권은 확정되어 있어. 이게 중요해. 확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갑의 건물에다가 이렇게 을이 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그래서 저당권 등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돈을 빌려준 사람 있죠. 이 사람을 우리는 뭐란다? 채무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갑을 이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갑을 뭐란다? 채무자라고 얘기를 해요. 채무자. 그 다음에 이 갑을 뭐란다? 물상보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물상보증인이요. 그 다음에 이 을을 뭐란다? 저당권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요, 여기 지금 뭐가 잘못됐네. 여기요,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얘기해요. 저당권 설정자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갑이 돈을 빌리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다 저당을 잡죠? 이 사람을 뭐란다? 물상보증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보증인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인적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물적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인적 보증이라는 것은 여기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물적 보증은 유한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1억을 빌렸잖아요. 그런데 내 아파트가 5천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파트 5천만 원짜리를 보증을 섰잖아요. 그러면 A는 5천만 원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걸 유한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것을 우리 뭐냐 물상보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인적 보증은 뭐가 있죠? 연대보증 있죠. 연대보증. 연대보증은 채무자하고 동일한 책임을 져. 그러니까 채무자가 1억이죠. 그러면 보증인도 1억을 지는 거예요. 그걸 인적 보증, 다른 말로 연대보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은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저당권자는 누구냐? 저당권자는 채권자가 저당권자고 저당권 설정자는 누구냐? 채무자나 물상보증. 그래서 여러분요, 저당권 설정자란 말하고 채무자란 말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알죠? 때로는 같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설정자는 누가 될 수 있어요? 물상보증인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 피담보 채권을 뭐라 한다? 이것을 주된 권리라고 얘기하고요. 저당권을 뭐라 한다? 이것을 종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된 권리가 있어야 뭐가 있어요? 종된 권리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성립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성립상의 부종성 이렇게 얘기하고 즉 주된 권리가 있어야 저당권이 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채권자가 아닌 사람. 그럼 채권자가 아닌 사람 아니다 말은 채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채권자가 아닌 사람은 저당권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채무자가 아니다? 그럼 채무자가 아니다 말은 갑은 을한테 돈 빌린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결국 채무가 있어 없어? 없죠. 없다는 것은 저당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채무자 아닌 사람은 채무자가 될 수 없고 채권자가 아닌 사람은 저당권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원칙적으로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런데 여기요. 갑과 그 다음에 을과 그 다음에 병이죠. 병의 삼자간 합의. 삼자 간에 뭐가 있어? 합의. 삼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제3자 병을 누구로 할 수 있다? 채무자로 할 수도 있고 제3자 병을 저당권자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것은 저당권뿐만 아니라 어디에 나오냐? 저당권, 근저당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냐? 가등기 담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주된 권리, 종된 권리란 말이 있으면 다 똑같아.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3자 병을 저당권자를 할 수 없지만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저당권자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는 이 말이 중요해. 그 다음에 주된 권리가 소유자, 뭐죠? 채권자죠. 채권자가 병으로 이렇게 이전하죠. 그러면 종된 권리는 저당권도 병으로 이전하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이전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이전상의 부종성을 다른 말로 뭐란다? 이것을 수반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수반성은 언제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이것은 뭐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 말이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된 권리가 이전하죠. 1번 종된 권리도 같이 이전해. 이때 이전할 때는 무슨 등기를 해야 된다? 부기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야. 부기 등기.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당권을 이전하죠. 저당권을 이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당권 양도에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전할 때 저당권 양도 합의, 저당권을 양도하기로 합의를 하죠. 이 합의는 누구하고 있으면 되냐? 그래서 양도인하고 양도인과 양수인 두 사람 간의 합의만 있으면 돼. 이 두 사람 간의 합의만 있으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무자 또는요 물상보증인의 합의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어. 누구하고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만 있으면 돼. 왜 그러냐? 양도 합의라는 것은 뭐죠? 저당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한다. 합의는 계약이죠. 계약은 뭐다?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하고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그래서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만 있으면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하고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요.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갑이한테 돈 1억을 갚죠. 1억을 변제하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하죠. 그래서 주된 권리가 소멸, 정당을 소멸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존속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존속상의 부종성, 다른 말로 이것을 다른 말로 반대하면 소멸상의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된 권리는 뭐하냐? 말소 등기 없이 이것을 187조다 이렇게 얘기해.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을 해, 저당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뭐하고 다르냐? 우리가 그 용의무권 하죠? 용의무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담보물권은 유치권이나 질권이나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인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해. 187조.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등기는 뭐가 되냐? 이 등기는 무효가 돼. 무효니까 이 등기를 뭘 해야 돼요? 말소로 해야 돼. 말소. 그래서 말소 등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무효인 등기를 유용할 수 있는가? 무효 등기를 유용하려면 첫 번째 뭐가 없어야 돼?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무효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무효 등기의 유용. 무효 등기를 다시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세 번째는요. 이 등기가 무효인데 말소가 되기 전에 이것을 병한테 넘기고 등기를 해서 병한테. 그럼 병은 저당권을 취득하는가? 병은 저당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할 수 없다 이란 말이에요. 왜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다? 등기에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무효인 등기 있죠? 무효? 앞에 사람이 등기가 무효면 그 다음 사람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저당권에서 담보물권에서 가장 큰 틀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어디로 보냐면, 여러분요, 159쪽을 봐봐. 159쪽을 보면, 거기, 자, 갑이 채무자죠? 그 다음에 을이 채권자고, 1억이 있죠? 피담보 채권이고, 주된 권리고, 채권자가 원래 저당권이고, 채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갑의 건물에다 저당을 잡았죠? 갑을 뭐라 한다? 저당권 설정자. 그런데요, A가 저당을 잡아줄 수 있죠? A를 뭐라 한다? 물상 보증인이다. 이 말이죠. 자, 먼저, 거기 3번 한번 봐봐, 3번. 3번 보면 1억을 갚았죠? 1억 갚으면 저당권은 어떻게?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죠. 이것을 소멸상의 부종성, 전속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 부종성이다. 여러분요, 이렇게 써봐. 그 부종성이 있죠? 이 부종성이라고 하는 것이 엄격한 것이 있고 완화가 된 것이 있어. 엄격한 것이 있고 부종성이 완화가 된 경우, 완화가 됐다. 근저당 이렇게 얘기하고, 엄격하다. 그것을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종성이 엄격한 것은 유치권. 그 다음에 완화가 되어 있는 것은 근질권이란 말이에요. 근저당권, 근저당 이렇게. 자,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거기 보면 4번에 봐봐. 저당권 바로 옆에 등기라고 되어 있죠? 등기. 그럼 등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 등기 보면 등기는 당연히 무효가 되죠? 그래서 공신원칙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병에게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가 격려되어도 그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무효니까 무슨 등기한다? 말소 등기해야 되고, 말소 등기 않고 그 등기를 그냥 사용할 수도 있죠? 그것을 뭐란다?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하고, 무효 등기를 유용할 때는 누가 없어야 돼?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되고, 그런데 그 옆에는요,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뒤 구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것을 뭐란다? 여기를 표제부 등기 유용이라고 하죠. 표제부는 뭐란다? 사실이죠. 사실은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표제부
등기 유용이다 이렇게 얘기해. 표제부 등기 유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다시요. 9위를 봐. 이제 1억이죠. 1억의 피담보 채권이죠. 피담보 채권을 주된 권리 그렇게 찾았죠. 그래서 주된 권리가 이전하죠. 병에게 종된 권리도 같이 이전하죠. 이전할 때는 무슨 등기를 해야 돼? 부기 등기를 해야죠. 부기 등기. 알겠죠? 이전할 때 이전에다 써 부기 등기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주된 권리가 이전해도 종된 권리가 이전하지 않은 것이 딱 하나가 있어. 그것이 뭐다? 그럼 뭐죠? 아니 등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딱 하나 있어. 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것은 지역권이죠. 지역권. 지역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보면 이전상의 부정성 그래서 수반성이죠. 그럼 거기다 이 말 하나 써. 다른 약정 X 이 말. 여기다가 여기 앞에다가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언제나가 아니고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이런 말이죠.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이렇게. 자, 됐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보고요. 그 밑에 봐봐. 무효 등기, 그 다음 페이지, 160페이지. 무효 등기 유용이라고 되어 있나요? 무효 등기 유용 되어 있죠? 그럼 무효 등기 유용에다가 봐봐. 그 오른쪽에 보면 만주벌판 있죠? 텅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써봐요.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아마 전에 했던 사람들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알겠죠? 여기서 종된 권리가 뭐죠? 여기서 종된 권리가 뭐예요? 특히 뭐가냐? 여기서 지역권이 있죠? 지역권. 그 다음에 지상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러면 저당권 있죠? 우리가 가장 보는 건 저당권. 알겠죠? 이것은요, 주된 권리. 지역권의 주된 권리 뭐죠? 요역지죠? 요역지. 이렇게 요역지. 지상권의 주된 권리가, 지상권은요, 뭐죠? 건물의 소유권이죠? 건물 소유권. 지상물 소유권. 이렇게 해야 되네요. 지상물 소유권. 이렇게요.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뭐가 주된 권리죠? 피담보 채권이죠. 피담보 채권.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요. 지상권은 좀 뒤로 써야 되겠네요. 여기, 미안해요. 여기요. 지상권 좀 뒤에요.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고요. 저당권은 뭐다? 피담보 채권. 전세금. 여기 전세권 왔어요. 전세권은요. 전세권은 뭐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이죠. 전세금 반환 채권. 전세금 반환 채권하고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원칙이 그래요. 그다음에 저당권은요. 피담보 채권과 뭐 할 수 없다?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예외가 뭐죠? 여기서 한 가지 예외가 뭐예요? 지상권이죠. 지상권은 뭐죠?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게 주된 목적이죠. 그래서 지상권은 지상물 소유권과 뭐 할 수 있다? 분리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지상권이 하나가 참 특징이죠. 그래서 지상권은 지상물 소유권과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시험을 문제 보면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제일 여기서 많이 나온 게 이게 지역권하고 전세권이죠. 또 저당권 이 세 가지. 알죠?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요역지 소유권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은요. 전세금 반환 청구권과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가 161페이지요. 161페이지 보면 여기 뭐가 나오죠? 거기 불가분성이라고 나오나요? 불가분성이 나와요? 자, 봐봐요. 우리가 이제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 말이죠. 불가분성. 그래서 불가분이죠. 나눌 수가 없는 성질이다. 이 말이죠. 불가분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는 뭐를 얘기하냐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갑의 건물 있죠? 갑의 건물 4층짜리 건물에다가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저당권 등기를 했어. 그래서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돈을 얼마를 갚았냐? 7,500을 갚아. 그러면 7,500을 갚았다는 것은 얼마를 변제했다? 4분의 3을 변제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저당권이라는 것이 이 건물의 저당을 잡았는데 그러면 저당권도 4분의 3만큼 줄어들고 나머지 4분의 1만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요 채권을 가지고 저당권을 나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불가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가분은 채권 전부 항상 전부에 뭘 할 때까지
변제를 말 때까지 받을 때까지 변제를 받을 때까지 알겠죠?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렇게 이것을 불가분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가분성의 예외. 불가분성의 예외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가 있고 전세권이 거기 다 있어. 전세권이 있고 하나는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거기 한번 볼까요? 자, 불가분성 그렇게 돼 있죠? 불가분성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전부 채권 책 앞에다가요. 여러분요 채권이라는 말 한번 써봐. 앞에다가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알겠죠?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이렇게. 그런데 밑에 가운데 한번 봐봐. 가운데 당구장 표시되어 있죠? 불가분성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거 그랬죠? 불가분성이 예외죠. 뭐가 있어? 전세권.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하는 경우. 그러면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것은 우리가 불가분성의 예외는 전세권하고 또 뭐가 있다? 공동저당에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상대위라고 되어 있나요? 물상대위에서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 유치권이 없다. 그 말을 알아야 돼. 유치권에는 없다. 물상대위가.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에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물상대위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주고 갑의 건물에 대해서 뭘 한다?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저당권 이렇게 등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저당권은 뭐죠? 저당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뭐예요? 물권은 누가? 사람이 뭐를?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물건을.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니까 물건이 이거잖아요. 이 물건이고 이건 누구죠? 사람이 누구죠? 갑이죠. 갑이 물건을 지배하죠. 그걸 물권이라고 하죠. 그걸 저당권이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봐봐. 이 물건이 어떻게 됐냐? 물건이요. 여기서 멸실됐다. 멸실. 그 다음에 훼손. 멸실, 훼손. 공용징수. 멸실, 훼손, 공용징수된다 이 말이죠. 멸실이 되죠. 그래서 멸실되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화재보험금이 나오죠. 그 다음에 훼손이 되면 뭐가 나온다? 손해배상금이 나오죠. 공용징수가 되면 뭐가 나온다? 수용보상금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멸실, 훼손, 공용징수. 멸회공이죠. 멸실, 훼손, 공용징수 이렇게 세 가지. 그럼 봐봐. 건물이 멸실되고 없대. 그럼 어떻게 돼요? 물건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면 지배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지배할 게 없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우리는 물건이 멸실되면 저당권은 없어져. 그래서 여러분요 일단 어떻게 알아야 되냐? 물건이 멸실되면 물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물권은 소멸.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한번 맞아. 물권은 원칙적으로 물건이 멸실하면 소멸한다. 맞는 말이란 말이죠. 그런데 언제나 소멸한다 그러면 안 돼. 왜냐? 우리가 유치권하고 질권하고 저당권하고 전세권의 경우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물건이 멸실됨으로써 나오는 가치적 변형무료가 하죠. 이 가치적 변형무료한 말의 뜻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것은 돈이죠. 돈, 금전으로. 그래서 물건이 멸실됨으로써 돈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물건이 뭘로 바뀌었다? 돈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저당권하고 질권하고 전세권은 이 물건 위에 미친다 이 말이죠. 물건 위에. 그것을 물상대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유치권은 봐봐. 유치권은 목적물이 멸실하죠. 멸실했다는 것은 더 이상 뭐를 할 수 없다. 물건을 점유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유치권은 뭐가 된다? 유치권은 소멸하죠. 유치권을 소멸해버리니까 유치권자는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을 인조적 주장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유치권은 물상대위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누구만 주장한다? 전세권, 그 다음에 질권, 저당권. 물론 이제 가등기 담보도 있긴 있어요. 자, 그럼 보셔요. 물상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먼저 유치권은 안 된다. 그 말이 중요해요. 알겠죠? 유치권 안 된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멸회공이죠. 가치적 변형물이라고 지금 되어 있나요? 되어 있죠? 자, 거기다 써 이제. 여러분 왼쪽 봐봐. 왼쪽에다 여러분요 뭐를 쓰냐면 그 가치적 변형물 거기다가 멸회공 거기 밑에 거기다가 차임 X 차임 안 돼. 월세 차임 안 되고 매매대금 안 돼. 차임하고 매매대금. 알겠죠? 경매대금 이런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차임, 매매대금, 경매대금은 물상대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물상대위할 수 없다. 됐죠? 자, 그 다음에요. 162쪽을 한번 봐봐. 162.
162페이지 보면 거기 물상대익에서 물상대익 봐봐. 여기 봐봐요. 여기 화재보험금 누구 거예요? 화재보험금 누구 거예요? 그럼 이 화재보험금이라는 것은 누구 것이냐? 그것은 채무자 거예요. 그러니까요, 화재보험금이 나오면 이걸 누구한테 준다? 보험회사는 갑한테 주겠죠. 갑한테 주면 어떻게 돼요? 갑이 그걸 갖고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갑한테 지급하기 전에 뭘 해야 돼? 특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물상대익 압류. 압류는 언제요? 제3자의 압류라도 뭐보다 그 말이 아주 중요해요. 줄 거 봐. 제3자의 압류라도 뭐보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당권자가 화재보험금을 압류할 필요는 없고 다른 사람이 압류해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화재보험금을 저당권 설정자 갑에게 줄고 뭐 하기 전에? 지급하기 전에 그 다음에 써봐. 지급하기 전에 압류해야 하는데 이렇게 봐. 전에 지급하기 전에 압류해야 하는데 그래서 써봐. 지급하기 전에 압류해야 하는데 저당권자 을이 반드시 압류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압류는 하긴 해야 돼. 뭐 하기 전까지? 지급하기 전까지. 거기에 줄고 지급하기 전까지, 지급하기 전에 그 말이 중요하고 지급하기 전에 압류해야 하는데 이렇게 쓰라고 그랬죠. 그런데 저당권자가 반드시 압류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누가 하는 것이냐?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저당권자 스스로 해야 된다. 줄고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해야 된다. 이렇게. 유지권 없죠? 질권하고 저당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봐봐요. 자, 물상대위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물권이 멸실하면 물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그러면 안 돼.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죠. 그런데 질권하고 저당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그러면 안 되고 원칙적으로는 소멸한다. 맞죠? 원칙적으로는 맞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여러분이 우선 변제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우선 변제권 먼저 여러분 어디로 보냐? 먼저 정리를 해. 주택 임대차를 먼저 보세요. 주택 임대차 보면 서울시, 인천시 쭉 나와 있죠? 거기다 보면 기타 봐봐. 기타에 보면 4,500이라고 되어 있나요? 4,500을 5,000으로 고쳐. 5,000으로 고치고 1,500을 1,700으로 고쳐. 고쳤어요? 자, 5,000, 1,700. 그 다음에 1,700 이렇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하나 보냐면 이런 것을 하나 보는 것이죠.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경매가 되죠. 이것은 반드시 어디냐? 경매대금에서만 나와. 매매대금 안 돼. 경매대금에서 경매대금이 만약에 5억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먼저 뭘 한다? 저당권 실행비용을 빼. 저당권 실행비용. 이러면 저당권 실행비용 뭐예요? 감정평가 비용이라든가 송달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뭘 뺀다? 두 번째는 제3취득자.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 비용상환청권을 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뺀다? 세 번째가 바로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최우선 변제권을 빼. 여러분 최우선 변제권에다 써. 최우선 변제권 혹시 아무 말 없죠? 최우선 변제권에다가 옆에 봐봐. 여기로 쭉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 이렇게 가로 여기다 꼽아서 그냥 채권이라고 써. 채권.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당해세. 알겠죠? 당해세다 옆에 뭐라고 쓰냐? 채권이라고 써. 채권.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우선 변제권. 이 우선 변제권에서 여기 보면 그 저당권, 근저당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전세권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임차권이 있죠? 임차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뭘 한다? 등기하죠? 다 뭘 한다? 등기. 이것은 뭘 한다? 이것을 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임차권은요, 뭘 한다? 확정일자를 하죠? 확정일자는 뭐다? 이건 채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선후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자꾸 물권, 채권 쓰라는 게 뭐냐? 우리가 원칙적으로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하지만 예외적으로 뭐가 우선한다? 채권이 우선한다. 이게 바로 채권이 여기 있는 물권보다 순서가 더 우선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우선할 수 있다.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5번에 우선 변제권 봐봐. 우선 변제권에 근저당권,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물권이라고 써봐. 물권. 그럼 물권. 맨 밑에 우선 변제권에 보면 근저당권 이렇게 돼 있고 전세권 이렇게 돼 있죠? 그 두 가지를 동그라미 묶어가지고 물권 이렇게. 그럼 우리가 물권과 채권은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하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이 더 우선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게 최우선 변제권이다. 주택의 경우 서울에서는 1억 이하의 경우는 얼마까지? 3,400은 다른 물권보다 무조건 뭐란다? 우선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임금 우선 특권이라고 해서 근로자들 있죠? 재해보상금, 3개월의 임금, 3년분의 퇴직금은
그 어떤 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우선 변제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겠죠? 자, 그렇게 됐죠? 뭐가 잘못됐나요? 3년이에요. 3년. 3년. 거기 보면 3월이요. 3년. 3년의 퇴직금. 알겠죠? 3월이하고 3년. 자요. 자, 그 다음 장 한번 보셔요. 그 다음 장 보면 그 박스에 한번 봐봐요. 박스에 보면, 여러분 박스에 보면 두 번째 그 뭐가 나오죠? 당구장 표시 나와 있나요? 당구장 표시 그 박스 안에 당구장 두 번째 보면 밑에 유치권은 뭐가 없다? 우물추가 없다. 이렇게. 유치권은 뭐가 없어? 우물추가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 나오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부터요. 우리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봐요. 우리가 경매가 되면 다른 건 절대 안 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경매가 됐을 때 저당권, 근저당권,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압류나 또는 가압류나 또는요 가등기 담보라든가 가등기 담보, 그 다음에 경매 기입 등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뭐 경매 기입 등기를 하게 되면은 뭐가 이루어진다? 압류가 되는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같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 거기 보면 갑이 있죠. 이런 페이지요. 페이지는 어디냐? 164. 164페이지 1, 2, 3 이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봐봐. 여기 먼저 봐봐. 먼저 여기요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라고 한다? 저당권이고 여기 전세권이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저당권, 전세권, 근저당권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 갑이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저당권이고 전세권이고 근저당권이면 이것을 경락받은 사람이 의리하게 봐. 의리 경락받으면 먼저 경매가 딱 들어오면요. 등기부 얼굴을 딱 보고 말소 기준이 어딘가를 먼저 찾는 거예요. 먼저 찾아. 어디가 말소 기준이죠? 여기 저당권이 있죠? 여기 어디가 있어? 근장이 있죠. 그래서 저당권 이하의 모든 권리를 뭐가 된다? 소멸해.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소멸주의라고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등기부를 딱 봤더니 1번이 저당권이고 2번이 전세권이고 3번이 근저당권자예요. 누가 경매를 청구하냐 하는 건 중요하잖아.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관계없이 일단 말소 기준 권리를 다 찾아서 제일 위에 있는 거, 제일 위에 어디죠? 이게 A죠? A를 기준으로 그 이하의 모든 권리는 등기부 등본에서 다 뭐가 된다? 말소가 돼버려. 그러니까요, 경락을 받은 사람은 깨끗한 물건을 경락을 받겠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갑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C가 있죠. 이 A를 뭐란다? 전세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를 저당권이고 여기를 근저당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먼저 이제 경매가 되면 이것은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하죠. 전세금 1억이다 이 말이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 건물이 3억짜리 건물에게 봐. 3억짜리 건물이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3억 원의 경락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먼저 말소 기준 권리를 먼저 찾는 거죠. 어디가 있다? B. 여기가 있어? C. B하고 C하고. 이게 말소 기준 권리죠.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B. B가 더 위죠? 그럼 이번에는 B가 말소 기준이 돼. 그럼 말소 기준이니까 B 이하의 모든 권리는 뭐가 된다? 소멸하죠? 우린 이것을 뭐란다? 소멸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뭐란다? 소멸. 이것을 소멸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 전세권 있죠? 이 전세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소멸하지 아니한다. 전세권은요, 소멸하지 않아요. 그럼 전세권 소멸하지 않는다 말은 이것은 경락인 병이 인수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인수주의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경락인이 1억을 책임을 져. 그러니까 경락인이 1억을 책임을 져야 되니까 경락인이 경매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원래 이 건물이 자기가 생각한 것은 3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병이 3억 원의 경매에 들어가면 안 되죠. 얼마에 들어가야 돼? 2억에 들어가죠. 2억에 경매를 들어갔다가 1억을 남겨놨다가 나중에 전세권자가 기간이 끝나서 자기가 집을 나갈 테니까 전세금을 돌려달라. 그러면 그때 전세권자한테 1억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전세권자가 뭘 한다? 배당 요구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 전세금 받고 나갈래 이 말이잖아요. 그럼 배당 요구를 했다는 것은 이때는 전세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소멸.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단 말이죠. 여기서 뭐냐? 여기는 저당권이고 여기는 가압류고 가압류 그 다음에 여기 근저당권이다 이 말이죠. 여기는 1억이고 여기는 2억이에요. 2억.
그런데 이 지금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락인이에요. 정이 경락을 받아. 얼마의 경락을 받느냐? 여기서 3억 원의 경락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3억 원에요. 3억 원의 경락을 받는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2억의 경락을 받아. 2억의 경락을 받는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이제 이게 딱 경매가 되면 먼저 또 찾아. 말소 기준 권리가 어디가 있나? 여기 1번 있죠? 2번 가압류 2번 있죠? 3번 그냥권 3번이 있죠. 그러니까 A, B, C 모두가 다 말소 기준 권리죠. 이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게 어디다? A죠. A가 말소 기준 권리가 돼. A가 말소 기준 권리가 돼가지고 A 이하의 모든 권리는 뭐가 된다? 소멸하죠. 그래서 A 이하의 모든 권리는 소멸해.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소멸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A 이하의 모든 권리는 소멸해. 그걸 소멸주의라고 얘기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이 돈 2억을 가지고 A, B, C가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1번이 A니까 A가 얼마 가져가고? 1억. 남은 돈이 얼마다? 1억. 그 1억을 B가 가져가냐? 그건 아니라고. 우리가 압류나 가압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했냐? 압류나 가압류는 뭐를 압류나 가압류한다? 채권. 채권을 압류, 채권을 가압류한다고. 채권을 압류, 채권을 가압류해. 알겠죠? 그러니까 채권 양에서 뭐냐? 순서가 모두가 다 평등해. 특정인과 특정인의 문제니까 순서가 평등해. 평등하니까 어떻게 한다? 채권액에 비례해서 나누어 가자. 순서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다? 1억이고 이 사람은 얼마? 2억이죠. 그러니까 1억을 나눠갈 때 이 B가 얼마 가져가고 3,300 정도 가져가고 이 사람 얼마 가져가고 6,700 정도 가져간다 이런 말이죠. 1대2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나누어 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순위라 해서 무조건 1억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압류나 가압류가 있으면 압류나 가압류권자고 그 밑에 있는 사람, 압류나 가압류권자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평등하게 배당을 받아간다. 평등하게. 그런데 5천만 이렇게 나눠간다 이 말이 아니고 순서가 평등하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채권액이 많으면 좀 더 많이, 채권액이 적으면 좀 더 적게 받아간다 이런 말이죠. 그것이 바로 164쪽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 가운데 건 봐봐. 가운데 칸은 전세권자가 지금 선수이죠? 그래서 그 위에 보면 A 그 위에 한번 봐봐요. 원래는 소멸하지 않죠. 인수하죠. 예외적으로 전세권자가 뭐라면 배당 요구. 그 말이 중요하죠. 배당 요구. 배당 요구를 하면은 전세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맨 오른쪽은요? 맨 오른쪽 뭐다? 1번이 A고 B고 C고 D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요, 경매가 되면요, 1번 A가요, 저당권자가 말소 기준이죠? 그러면 A 이하는 다 소멸하죠? 소멸하고 경매되면서 돈을 나눠 갔는데, 그럼 문제는 뭐다? 순서대로 나눠 가져야 되죠? A는 괜찮은데 B가 문제죠. B가 뭐죠? 압류죠? 압류는 뭐를 압류한다? 채권. 채권을 압류, 채권을 가압류하죠. 채권은 순서가 있다 없다? 없죠? 모든 순서가 평등하죠? 그러니까 B하고 C하고 D, B하고 C하고 D가 돈을 나누어 갖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해요? 채권액에 뭘 해서? 비례해서 나누어 갖는다. 이 정도. 이 정도만 여러분 알면 돼요. 그렇죠? 더 이상 알 필요 없고. 자, 그 다음 장 보면 165페이지는요. 165페이지는 여러분 뭐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65페이지는 그냥 이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제 계산하는가. 그건데 그건 중요하잖아요. 알겠죠? 계산하면 중요하다니까 이 정도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 봐봐요. 말소 기준 권리가 있죠? 말소 기준 권리가 있다. 그럼 말소 기준 권리 이하의 권리는 소멸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위에 있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한마디로 챙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저당권, 근저당권, 그다음에 또 뭐였죠? 압류, 가압류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거보다 더 위에 있는 거, 더 위에 있는 뭐가 있다? 지상권, 그다음에 전세권, 그다음에 임차권이 있죠? 이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 밑에 있는 지상권, 그다음에 전세권, 그다음에 뭐는 임차권은 뭘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전세권이죠. 전세권은요, 배당 요구를 하면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소멸한다. 이렇게 조그맣게 해요. 한마디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담보물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잠깐 쉬었다 어디를 볼 것이냐? 166페이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166페이지 이제 저당권의 나머지
저당권 부분 한번 본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요 잠깐만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